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길 좋아하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좀 진보 측에서 보는 입장이기도 하죠. 근데 보수 정파는 대체로 이제 기득권층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어떤 뚜렷한 소신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정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진보는 저마다 확고한 소신들,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치를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또 주관이 뚜렷하죠. 그래서 이제 분열로 망한다. 이제 진보라는 보수라는 이런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을 때 진보도 한 덩어리로 뭉쳐야 되는데 여기는 이권으로 이제 뭉치지만은 여기는 이제 각자의 소신들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돼서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그러니까 항상 적용되는 건 물론 아니죠. 분열이 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부패가 또 보수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진보는 진보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이제 진보 정파가 집권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정권이 오래 가냐면은, 바로 이제 국민 전체, 자기네, 지지해준 국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중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어쨌든 국민이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집권하고 나면은 자꾸 티를 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환경, 인권, 여성, 노동 그러니 이제 그 진보 정권당은 티를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권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그런 물론 불필요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본래 이제 집권한 것 자체가 이제 소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일단 집권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그게 있어야 건 막을 수 없지만은, 그런 이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진보 이념 실천, 이런 거에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에 망했다고 얘기하면은 좀 과장되겠지만은, 이 북한과의 교류 같은 것도 꼭 진보 정권이 되었다고 해서, 북한과 아주 사이좋게 그냥, 아주 평화롭고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그렇게 되어야만, 밥값을 한다는 그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보수 정권이라면, 일본하고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많이 그거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못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진보와 보수의 그 어떤 본질은 아니고 이제 본래 이제 일제 시대와 그 이전부터 기득권을 가졌던 그쪽이 이제 보수고 아닌 쪽이 상대적으로 진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종족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진보 정파는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걸 강박감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현실 이상으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그러니까 북한 교류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그건 실패한 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그랬으니까 그 환경인권에서 여성인권 이거 굉장히 이제
진보 정권만 되면 그냥 뭐 세상이 뒤집어지듯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그랬던 거 말고도 김대중 정부 때도 많이 그랬었죠. 상대적으로 덜한 때가 노무현 정권. 그때는 이제 진보 정권 2기였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듯이 여성부 만들면서 무슨 뭐 그냥 뭐 여자가 전화 한 통만 걸면 곧바로 구속되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게 일어났죠. 지금 이 시대에도 보수 정권 9년 있다가 다시 되니까 지난번에 이미 했던 건데 마치 또 새삼스럽게 막 세상이 뒤집어야 할 것처럼 이제까지 무슨 여성 인권들이 크게 탄압을 받은 것이냐 이제 막 난리를 일으킵니다. 이게 물론 또 정권 정당이라든지 정치권에서 한 거라기보다는 주변 세력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네 이제 풍토에 맞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냥 여성 인권 그래가지고 많은 혜택과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가씨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대 남자들 20대 남자들과 여자들 있는데 이 같은 20대라도 이 입장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제 20대 여자는 뭐 다 알다시피 모든 연령층에서 다 환영받고 다 남자들 중에서도 돈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사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물리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질 때가 아닙니까? 물론 남자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힘을 쓰고 이제 활동력으로는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군대라는 강제 의무를 보내서 2, 3년은 이제 지금 군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들어가고 나가는 거 2, 3년 정도는 허비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자는 이제 누구나 뭐 사랑은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의식주만 풍부하면 여자는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특히 20대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세상은 하늘은 공평해가지고 남자에게 이제 활동력을 더 주어가지고 여자가 그걸 원해가지고 이제 교제를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상호 이제 주고받는 걸 하게 되는 건데 20대 여자들은 가진 여러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잘 살게 해주고 그 남자가 아쉽게 있지 않게 그 정도로 이제 배려를 해주고 이 남자가 이제 여성을 간절히 원하는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배려를 안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일방적인 의무만 주고 하여튼 뭐 설명은 끝이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일단 표창원 전 의원도 얘기했듯이 일단 젠더 이슈로 그러니까 남성들의 어떤 실망이 커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그래서 이제 20대 남성 지지율은 문재인 정권이 낮았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여성인권 이제 어떤 진보 교조, 진보 이념 실현을 하면서 마치 여성들 세상으로 돼서 한 2, 3년 동안은 이제 20대 여성들이 우리들을 진정 배려해주는 이제 지도자들이구나 하고 그냥 고마워해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상류 계층은 다 모든 여성들은 다 잘해줬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마치 자기들을 이제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자기들 수준의 그냥 고상한 여성들한테 매너 지키고 아주 그냥 철저한 신사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다 잡아가두고 그런 것이 많이 시행됐죠. 웬만한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으로 수갑을 차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대 수준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기분 나쁘고 성추행 흥미록이다 판단하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거의 그렇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람들은 뭐 안희정 지사도 무슨 문 대통령 정치권에서 그냥 음모로 해서 제거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죠. 그냥 다 뭐 판사 그 분위기를 그렇게 띄워놓으니까 판검사들 중에도 이런 진보 정권의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 그러니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판검사들은 다 그런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도 이제 잡아가도 들어갔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게 박원순 시장이죠. 그러니까 관계된 여성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결국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또 그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애초 시작부터 여성 장관 그러니까 비율을 높이고 실제로 이 비율을 높이 임명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오래 재임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니 오히려 진짜 이 상대 정파 쪽에서도 아주 그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를 위한 것보다는 이게 그냥 이게 자리 잡고 이렇게 좀 약간은 복지부동식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에서 2, 3년간 문제가 터지기를 아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지금 부동산 이건데 부동산 문제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막 갑자기 열심히 일하려는 장관이 뭐 부동산 정책을 막 바꾸려고 하니까 그냥 그 장관을 잘리기 위해서 LH 주택공사니 거기 비리를 끄집어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그 3년 동안이나 있었던 국토부 장관 거기선 3년 반 거기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여성 할당 장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박근혜 정권도 그렇죠. 이제 그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아무래도 무능하다 좀 안 된다 싶은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억지 임명해가지고 결국은 세월호는 그 장관 시절에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장관 바뀌는 이제 얼마인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난 건데 이제 결국은 그 해양수산부 그거는 이미 잉태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두 정권이 다 장기 재임한 여성 장관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왜 굳이 자꾸 얘기하면 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여성 할당과 그 자기 진보 정권 티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 흠잡기 위해서 그냥 여념이 없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는 야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그냥 추진력 있게 국정을 해나간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덜 잡힌 상태에서 국정이 상당 기간을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또 뭐 환경 원자력 문제 이것도 그렇고 노동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했습니다. 그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그냥 전부 그런가 보다 정도로 했죠. 그냥 시작 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인권 아까 미투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그런 요새는 또 뭐 그냥 그 분위기를 타서 계속 이제 그 뭐 진보 정권 있을 때 뽕 빼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제 학폭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게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저희 다 철저히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가 많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진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진보 정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드러나고 더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젠가 이제 정의당 대표 얘기도 하듯이 정의당에서 계속 성추행으로 물러나는데 이것은 이제 정의당에서 더 이제 철저하게 그래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정의당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제 비위를 잘못을 반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그 정의당 사람들의
진보 정당 사람들의 그 도덕 수준은 남자들이 전부 그 수준으로 살으라는 얘기인데 이건 상당히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 지지를 어떻게 대중정당이 되기를 포기한 거죠.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 거지. 그 남자들 상당히 진짜 좀 매너가 안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세상 사람들은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 수준에 맞게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는 이제 인간이 발달하면서 국민 수준이 충분히 돼야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진보 정부 그러니까 아니 국민 모두 이제 다 먹고 살게 일한 애도 먹고 살게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일한 애도 먹고 살면 전부 도 닦고 진짜 영성 수련하고 이제 그럼 이제 전부 그렇게 건전하게 살고 설사식 생산직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냥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동료를 위해서 다 성실히 일하고 인간된 도리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라면 당연히 진보 정치 할 만하죠. 진보 정치. 그런데 실제로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죠. 그런데 국민 수준이 아직 미달이 됐는데 진보 정치를 무리하게 하다가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지 국민 수준을 과대평가해서 진보 정치를 잘못한 거, 이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 실행자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잘못 그래서 진보 정치가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는 그러니까 더 고상한 정치는 그만큼 시야가 넓고 영적으로 그냥 넓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편의점 내에서 도둑이 들었는데 그것을 용서해줬다. 그건 그 편의점 가게 내에서는 착한 일이죠. 딱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편의점 내의 점장을 함으로써 그 공간 안을 다스리는 거에는 뭐 자기가 망할 정도로 도둑을 안 받는다면요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마을 전체 지방 전체 이런 걸 다스린다면은 안 되죠. 큰 건.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야 똑같죠. 불쌍한 도둑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런 사람이 시장, 구청장, 도지사를 하면은 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넓게 가진 사람이 넓은 이제 범위를 통치한다면은 똑같이 착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시야가 넓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야, 지적 수준, 그런 영적 수준이 되어야 진보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두고 죄 있는 자나 그래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인간의 윤리도덕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플랜을 예수님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늠한 여인, 단지 이 남편이 있었다가 딴 남자하고 관계했다고 해서 사람을 그냥 쳐 죽이고 그렇지 않고서도 세상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했던 겁니다. 만약 그 정도의 생각을 못 한다면은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당시의 사회로서는 참 문제가 많죠. 근데 예수님을 후계자 그대로 따른 바울, 실제로 기독교의 실질적인 전파자는 바울이라고 했죠. 근데 바울에 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상당히 꼰대 같은 사람으로 많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서적들도 많이 있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 보수적인, 그런 이제 새로운 진보적인, 이제 구약의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런 아주 진취적인 게 아니고, 바울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그냥 이제, 어떤 뭐 교과서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자기의 시야의 한계가, 시야의 넓이가 예수님보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 까마득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이 그 기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만큼 진보시켰는데, 예수님이 사상을, 바울이 이걸 따르되,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걸 넘어가는 거, 이런 건 생각 안 한 겁니다. 절대로 안 하고, 요 안에서, 내 안에서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은, 자기가 참람되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더 보수적인 쪽으로 머물 수밖에 없죠. 자기 분수를 하는 게 바로 보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금 돌아가면서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그만큼 보수 정치보다 더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라는 이게 이상, 요새는 이상이라는 말도 뭐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거, 바라는 이상이 높으니까 진보 정치가 당연히 더 훨씬 힘든 겁니다. 그건 먼저도 얘기했죠. 그런데 그 훨씬 힘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정치를 해야지, 이걸 자꾸 그냥 해나가려고 하고 진보 정치, 그러다 보면 이제 진보는 진보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티내려고 하고, 진보 정권, 뭐 세상이 막 뒤바뀐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일단 해먹었으면, 정권 얻었으면은, 누가 그렇게 뭐, 진보 정치 하라고, 박달합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죠. 민주노총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건 이번에 많이 좀 민주노총에도 할 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약자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뭐 우리 보이지 않는 여러 세력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력으로 많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많이 했겠지만은, 정권 획득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수효는 그렇게 전체적에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 이런 것이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바운더리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연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 정치라는 것도 그쪽에 전매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해먹었으면은 더 쉬운 정치를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이 말 하면은 또 그냥 그럼 보수 정파도 그냥 집권했으면은 중원으로 중간 아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중도층을 공략하기 애를 쓰는 거. 그런데 보수 정권이 진보 코스프레 하는 거는 대부분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사악한 의도가 있고, 왜냐면 이제 이미 계층화된 데서 이제 계층화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유 경쟁을 요소를 막 없앨수록 보수이든 아니든 기득권층은 더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지, 보수 정파에서 진보 코스프레 하는 거는 대부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악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진보가 더 힘든 건데, 애초에 보수 정권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진보 정치하려면은 시작 단계보다 더 진보적으로 나가려면 더 힘든 겁니다. 힘드니까 더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더 어려운 걸 했던 사람은
더 쉬운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래밭에서 달리기 연습한 사람은 그러니까 베이스러닝 할 때 잘하죠. 그 마찬가지로 진보 점프가 훨씬 힘든 거를 생각했던 사람이 내려가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콘크리트 지지로 계속 아주 잘 했는데 결국 이렇게 진보 그 코스프레가 아니라 원래 진보 티 내려고 하는 거 자꾸 그냥 그런 것이 자꾸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정부 당연히 박근혜 정부보다 유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 수수가 훨씬 우월하죠.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정치적 수수, 정치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권력을 뺏긴 거고 망한 거죠. 그건 당연히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럼 지금 정부가 더 능력이 더 우수해서 정권을 얻었으면은 그냥 이제 전매 특허니 무슨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된다. 국민 대다수가 제일 좋은 그걸로 해나갔으면은 아마 지금쯤 훨씬 더 잘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아니라 이제 국토부 장관 이런 것들도 이런 여러 가지 외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택 정책 이런 것들도 다 실제로 능력별로 유능한 사람들 남자라 해도 유능한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미리부터 잘 했을 거고 진보적인 아주 순수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추진력으로 했다면은 잘 됐을 건데 어떻게 이제 진보 정치니까 당연히 여성 할당이 많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하여튼 마치 똑같은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입싹 씻고 그냥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라도 할 수 있는 정치책으로 그리고 이제 과도한 그런 미투 티 내지 말고 차분하게 했으면 박원순 시장도 그대로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로 그냥 자기들이 가진 권력 그걸 그대로 누리면서 지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여튼 3분의 1은 한번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표가 지지율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세력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아직 1년여가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현 정부는 만약에 보수 정권이라도 했을 정책 그것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걸 한다면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도 했을 정책을 그러니까 적어도 남은 1년 반 동안은 그 진보 정권 티내지 말고 마치 진짜 그 국민은 착각하게 벌써 보수 정치로 정권 교체 된 거냐 착각하게 그냥 보수 정권이라도 했을 정책을 나머지 1년 동안에 확 밀어버리면은 그럼 보수 정권으로 굳이 정권 교체할 필요도 없죠. 국민이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은 그건 그래도 미워할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냥 그건 이제 여진족과 토착이고 그런 갈등 구조식으로 그냥 태생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수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색깔을 지우고 나머지 동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성공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도.